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추방 유예 행정명령 한인 서류 미비자의 대부분이 여전히 건강보험과 학비 혜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17일 민권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인 추방 유예 행정명령 수혜자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꼽았습니다. 86%가 건강보험 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82%는 장학금 기회, 다음이 아시안 아메리칸 역량 강화와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권센터는 대부분의 추방 유예 행정명령 수혜자들이 정보 부족 등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뉴욕과 뉴저지는 추방 유예 행정명령 수혜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고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학금은 뉴욕 등에서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 장학금 혜택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학부의 경우 장학금 지원이 되고 다만 대학원은 일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추방 유예 행정명령 수혜자들은 대학원을 졸업한다 해도 뉴욕을 제외한 일부 주에서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민 정책과 안정적인 신분 획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물폭탄을 맞았고 서쪽 지역은 대형 산불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1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홍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실종자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구조팀이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609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근 강이 범람해 루이지애나주 남부 일대의 많은 주택과 사업장이 침수됐습니다. 4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 복구가 시작됐지만 강 하류 지역에는 홍수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베턴루지 동부에 있는 리빙스턴 패리시로 이 지역은 지난 사흘 동안 63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체 가옥의 75%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패리시는 15일 4개에서 현재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제이슨 아드 리빙스턴 패리시 경찰국장은 지금까지 카트리나, 리타, 아이작 등 숱한 허리케인 피해를 겪었지만 이번 홍수 사태는 지금까지 경험한 피해 중 가장 혹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부 지역의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강하게 번져 소방대가 진화에 진땀을 빼고 있으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상인 대출 확대 법안이 지난 6월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미루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토비앤 스타비스키, 다니엘 스쿼드론 뉴욕주 상원 의원은 17일 플러싱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5명 이하 종업원을 둔 소상인들에게 대출 신청 때에 요구되는 신용 기준을 완화하고 $5,000 상당의 신청비도 면제해 최대 $25,000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서명을 미루고 있는 상태로 19일까지 서명을 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주지사가 법안의 서명에 시행이 확정될 경우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스몰 비즈니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은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론킴 의원도 전국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뉴욕주 스몰 비즈니스 역시 살아남기가 매우 힘든 절박한 상황이라며 쿠오모 주지사에게 소상인 지원 법안에 조속한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주택법원에 소송 기록이 있는 세입자들의 명단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건물주에게 제공하는 세입자 검사 업체들이 규제될 전망입니다.
벤자민 칼로스 시의원은 16일 시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세입자 블랙리스트 규정 강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7일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 기회가 부여됐지만 과거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 기록이 드러나 아파트 입주가 불허된 한 시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세입자 블랙리스트는 17년 전쯤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법원은 소송 기록을 검사업체에 팔고 업체들은 이 기록을 토대로 세입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세입자의 이름만 있습니다. 때문에 고장 등의 수리를 해주지 않아 세입자가 렌트를 의도적으로 체납했어도 건물주가 주택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히려 건물주의 잘못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칼로스 의원은 단순히 주택법원 소송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입주가 거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전직 회장단을 중심으로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뉴저지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한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한인회관을 만들고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는 추석맞이 대잔치와 골프대회, 한인회관 건립 후원의 밤 등을 통해 모은 수익금 중 일부인 $5,000를 전달받고 앞으로 대대적인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인회관 부지로는 팰리세이드 파크 인근 타운인 리치필드나 레오니아, 잉글루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 파크는 이미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어 과밀 상태라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부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접근성이 편리한 인근 타운에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한인회관 건립에 총 $500만 수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건립 비용 중 일부는 한인사회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립위원회 심재길 위원장은 한인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꼭 마련될 수 있도록 한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지난 11일 위원회 발족을 위한 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심재길 전 회장, 부위원장에 김경훈 전 회장을 각각 위촉했습니다. $50만 $100만 를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의 신청서 처리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비효율적인 서류 처리가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공개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투자이민 첫 단계인 투자이민 신청서 처리에 16개월,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 신청 처리 기간은 무려 2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 이상 신분의 인력을 최소 10명 이상 고용했다는 증명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I-526 신청부터 임시 영주권 2년, 그 후 I-829를 통한 정식 영주권 취득까지 최소 62개월, 즉 5년 이상의 대기 기간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 같은 지연 처리는 이민서비스국의 비효율적인 서류 처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내셔널 리뷰는 이에 대해 연방이민국은 구조적으로 EB5 신청 때에 필요한 각종 기업 관련 문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민국이 최근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고 투자 이민 심사 담당 인력을 증강했지만 투자 이민 서류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인 등 1,000명 이상의 이재민을 낸 뉴저지 에지워러 아발론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보상을 두고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에지워러 아발론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관리회사인 아발론 베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1,000여 명은 아직도 회사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을 비롯해 1,000여 명의 이재민들은 이번 화재의 원인이 아발론 측이 고용한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아발론이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중 절반은 회사와 합의하고 보상금 청구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절반은 회사 측이 제시한 보상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협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회사가 제시한 초기 보상 제한을 인정할 경우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소송에서 빠질 것을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60일 이후 양측 간 협의 사항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뉴저지주 상급 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보상 절차는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52개 가구는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대한 경찰의 편파 단속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경범죄 체포 중단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백인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입수한 뉴욕시경의 체포와 법원 소환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의 소환장 발부율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 중 법원 소환장을 받고 경찰서에서 풀려난 경우는 백인이 50%, 흑인은 35%, 히스패닉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시경의 체포 현황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마크 레빈 시의원은 체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소환장 발부가 인종에 따라 격차가 있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경 측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어떠한 범죄에 대해 수배나 보호 관찰 상태가 아닌 시민들은 소환장 발부 대상이라며 인종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한편 2014년 비무장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격에 사망한 퍼거슨시 사건에서 법무부는 법원이 상습적 흑인 차별을 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일대에 교통법규 위반자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PD는 오는 19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인 20일 새벽 1시까지 LA 한인타운 유가와 벌먼트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2일 다음 주 월요일 저녁 5시부터 다음 날인 23일 새벽 1시까지 한인타운을 포함한 윌셔길에도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21일 푸틸 지역의 순찰력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 차량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교육위원회가 초, 중, 고등학교의 가을 학기 개학일을 9월 초 노동절 다음 날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지 맥케나, 스캇 슈멀런스 그리고 리처드 블라도비치 등 3명의 LA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위원회 미팅을 통해 현재보다 3주 늦춰진 개학일 변경 안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변경안은 8월 말까지 이어지는 고온 날씨에 자녀의 야외 활동을 우려한 부모들의 불만이 접수되면서 이들 위원들이 안건으로 상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만약 이 변경안이 7명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내년도 가을 학기는 9월 첫째 주 화요일에 시작하게 될 전망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교도관을 구하기 위해 탈옥을 감행한 죄수들의 용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루 도심에는 희귀 동물인 나무늘보가 나타나 사람도 나무늘보도 서로 신기하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도소. 의자에 앉아있던 교도관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죄수들이 유치장 문을 따고 밖으로 몰려 나옵니다. 죄수들은 교도관의 상태를 살피고 문을 두드리며 바깥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He just, fell over, and I thought it looked like an act or something. He died right there, man.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곧 도착한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한 덕에 교도관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He could have been there 10, 15 minutes.
And before anybody, any other staff, any other sheriff's office or county personnel had walked in there and found him. 하지만 훈훈한 미담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이후 유치장 잠금 장치는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작은 마을. 주민들이 길에 수북이 쌓인 무언가를 쉴 새 없이 쓸어 담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루살이 시체. 매일 40여 개의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아 버리는데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나무, 건물, 유리창, 가릴 것 없이 평평한 곳엔 시커멓게 떼지어 붙어 있고 바닥엔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It really does look like a bit of a plague going on. Yeah, we're just happy they don't seem to bite or want to lay eggs on us. 특히 밤이면 도로에 온통 하루살이 시체가 쌓여 발걸음을 내딛기조차 어렵습니다. I've never seen such a thing. The bad thing about fish flies comes the smell. And if you're not familiar with it, it's pretty much just open up a fish and take a whiff. 매년 여름 하루살이가 생기긴 하지만 올해처럼 많은 건 처음인데 전문가들도 정확한 원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를 없앨 뾰족한 방법도 없어 주민들은 여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포유류 나무늘보가 페루 도시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자신도 왜 여기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어리둥절한 표정. 멸종 희귀종인 나무늘보를 발견한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나무늘보는 도망가려듯 벽을 타고 올라가 보지만 역시 가장 느린 동물답게 멀리 가진 못합니다. 나무늘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에게 생포돼 인근 공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뉴저지주 전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뉴저지 주 경찰과 카운티 셰리프국, 지역 경찰 등 음주운전 단속 기관이 나서 19일부터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를 주 전역 로컬 도로와 고속도로 등 곳곳에 설치하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오는 9월 5일 노동절까지 이어집니다. 뉴저지의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가 오늘 저소득층 한인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파인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억울한 처지에 놓인 한인들을 무료로 돕게 됩니다. 법률 상담은 노창균, 강진아, 이성진 변호사가 이민법, 상법, 형사법, 상해사고, 민사소송 등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맡을 예정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사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의 한인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고용차별금지법과 장애인법에 대한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모 교수는 상사의 인종과 장애인 차별과 적대적인 작업 환경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0년 뇌수막염과 뇌위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2014년 6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러싱에서 연이어 강도 사건과 주택 침입 절도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20대에서 30대 흑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은 지난 12일 오전 38살 여성에게 접근해 지갑을 훔쳐 달아났으며 지난 5월 호레이스 하딩 익스프레스웨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한 주택의 뒷문으로 침입했고 6월에는 150스트리트과 부스 메모리얼 에비뉴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컴퓨터와 아이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구름 끼는 날씨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한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